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5월에 또 마지막 거래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조성우 부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네. 즐거운가요? 예. 저는 조금 아닌데. 왜 뭐 물리셨어요? 뭐 물리셨나 보네 또. 뭐 어디 또 뭐 저 지주사 쫓아갔다 또 물리셨거나 뭐 그랬을 것 같네.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에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 2,700 깨진다 안 깨진다? 깨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 네. 근데 삼전이 이렇게 버티면은 안 깨지는 쪽이 조금 더 저는 우세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기분 좋은 시장이라고 말씀을 주신 거군요. 네. 삼전 춘장맛. 예, 저는 뭐 버티니까. 삼전이 오르면은 전혀 뭐 기분이 나쁠 게 없는 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삼전 올라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뭐 네. 그렇게 나쁜 하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더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오늘 외국인이 좀 다 팔아요. 환율도 살짝 조금 오름세이긴 하고요. 여전히 뭐 1,380원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있지만 네. 이런 측면에서 좀 오늘 시장 약간은 위태로운 것 같아 보이는데. 오늘은 일단 5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 아시다시피 이제 그 대선 이제 이 임박했잖아요. 네. 지금 뭐 사전 투표가 한참 뭐 진행 중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제 조금 변곡점에 대해서 좀 사전에 좀 대비하는 게 아닌가 좀 이제 그런 어떤 판단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오늘은 뭐 외국인 좀 막 판다고 해서 이게 뭐 어떤 추세적인 기조의 변화가 있을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뭐 대선 이제 직전에 뭐 그동안 대선 전에 뭐 정책으로 뭐 많이 올랐던 게 있다면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고민스러운 상황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외국인 역시도 이제 뭐 비슷한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뭐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네, 5월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고 또 대선을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 만큼 기존에 있었던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하는 투자자분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하락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가 버티면 그래도 장이 떨어질 때 크게 위기의식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반도체 이제 드디어 기지개를 펴는 때가 오는가 좀 궁금한데요. 6월에는 반바지의 달입니까? 예, 세팅이 다 끝나서 이제 좀 너무 좀 초반에 건성건성 대답한 것 같았는데 자,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을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일단 뭐 반도체가 최근에 의미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다시피 뭐 반도체가 오르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후련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뭐 시세는 엄한 뭐 지주회사 가서 뭐 시세가 나질 않나 어제 뭐 또 조선방산이 뭐 다시 올라가질 않나 뭐 또 뭐 금융주 뭐 증권주 은행주 뭐 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반도체의 어떤 상승이 좀 가려져 있는 듯한 느낌이긴 하지만 최근에 지금 반도체 흐름은 분명히 좀 의미 있는 시그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아까 이제 서두에도 뭐 이제 뭐 코스피가 뭐 2,700이 뭐 오늘 깨지냐 안 깨지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도 제가 그때 삼성전자가 이런 모습이면 안 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표를 한번 좀 보실게요. 자, 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2,720이었어요. 물론 뭐 이제 요즘에는 시가총액 그 상위 대형 섹터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 생각보다 이제 강하게 좀 네. 올라왔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별로 안 오른 것 같이 생각을 하시지만 이번 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의 이 상승이 아니었다면 코스피는 2,700 아래였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이제 지수를 지탱해주고 끌어주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시세들이 더 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자,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3.12%가 올랐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13.57이에요. 이걸 환산해 보면 이번 주 코스피 상승에 0.42%를 기여한 거 이걸 포인트로 따져보면 11.42포인트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더 올랐죠. 이번 주에 6.5% 정도 올랐는데 시총 비중이 6.37%. 이걸 또 환산하니까 지수 상승에 0.41%를 기여한 거고 11.15포인트를 기여한 거죠. 둘이 합치면 22.5포인트 나오죠. 상당하다. 2,720에서 22.5 빼요. 어떻게 돼요? 2,695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면은 2,700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나 섹터들이 많이 보이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간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삼성전자 버티면 2,700 깨질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자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바닥에서 이렇게 힘을 내주면서
다른 어떤 대형 섹터를 끌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 이쪽에서 이제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고 있잖아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사실은 지수가 막혀 있을 때는 이런 모습이 안 나왔어요. 그냥 뭐 조선방산에 그냥 냅다 그냥 쏠려가지고 걔들만 움직이고 다른 애들은 꿈쩍도 안 했지만 이번 주 여러분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섹터를 보시게 되면은 다 한 번씩 순환매가 돌았잖아요. 맞아요. 반도체 한번 움직였죠. 2차 전지도 움직였죠. 이제 오늘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 제가 말씀드린 대형 바이오 쪽 움직이고 있죠. 자동차도 움직였죠. 조선방산도 같이 움직였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런 어떤 흐름들은 지수 견인력을 어느 정도 이제 이 전제로 돈다고 했을 때는 다른 쪽에도 훈풍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찔끔 오르니까 나는 뭐 조선이나 해야지 방산이나 해야지 나 지주사 갈래 이게 아니라 이제 반도체가 이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는구나 쪽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런 쪽으로 시각을 두시면은 여기서 좋은 힌트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6월의 반도체 흐름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가 또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또 뉴욕 증시 살펴보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다들 1%안 되는 약간의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엔비디아는 3%까지 뛰었습니다. 네. 이게 국내 반도체 지수 자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된다고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이제 실적 내용들은 우리 시청자분들 이미 어제 다 알려진 내용이니까 그쵸, 다 뭐 내용들이야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을 덧붙이자면 하나 달라진 점이 있죠. 뭐가 달라졌냐면 자 이제 1분기 반도체 빅테크 하드웨어 기업의 어떤 실적의 마무리를 엔비디아가 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 1분기 어닝 시즌에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TSMC, SK하이닉스 호실적 나왔는데 시장에서 안 쳐줬잖아요. 왜 선주문 타령을 했잖아요. 관세 인상 전에 너 선주문 해갖고 실적 좋아진 거 맞아요, 아니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엔비디아에 선주문 타령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안 나왔죠. 오히려 H20이 잘 안 팔렸어요. 네, 안 팔려서 이제 그 중국향 그 재고 쌓인 것도 그냥 손실로 생각해 버렸는데도 그것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실적 괜찮네 선주문 타령 안 나왔죠. 그러네요. 이게 뭘 생각해보니까. 의미하겠어요?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장의 심리가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왜냐 기존의 논리라고 했을 때 엔비디아 너도 선주문이네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독 엔비디아만 똑 떼가지고 고생했다 잘했네. 그죠? 네. 뭘 의미를 오랜만에 쓰다듬어 줬어. 원래 그렇죠. 잘해도 맨날 야박하게 보다가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실적을 지금 발표하는 게 아니라 만약 한 달 전에 발표했다면 또 선주문 타령에 색안경을 꼈을 수도 있죠. 그랬을 수 있겠네요. 그러나 엔비디아 실적에 지금 시장에서 꼬투리를 잡질 않잖아요. 오히려 조금 이렇게 거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후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제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큰 폭으로 좀 오르기도 했고. 네, 3% 그러니까 이걸 넘게 보면 올랐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반도체를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힌트를 준다라.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관세 우려가 완화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직은 미국 쪽 금리는 요원하네요. 어제 우리 시장은 금리 인하를 했지만 그래도 뭐 미국 쪽에서 예를 들면 이제 뭐 물가 지표가 이번 주에 지금 PCE 지표도 예정이 돼 있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시장 예상치를 충족하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좋게 나온다고 하면 다시금 이제 시장에서는 또 이제 금리 인하 또 이제 이 카드를 또 이제 끄집어 와가지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또 해먹을 공산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역시 이제 반도체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반도체 하드웨어가 최근에 제일 많이 주춤한 섹터 중에 하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쪽에 우리가 좀 시각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제 볼만한 시장의 모멘텀 신호탄이 계속 터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소부장의 움직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만약에 잘 버텨준다고 하면 이 소부장단에 레거시, HBM 소부장 관련주들은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단 바닥에서 꿈틀대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이제 추세로 확인이 된다면 비로소 이제 소부장을 촉발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반도체 화두가 뭐냐면 반도체가 이제 올라올 땐 된 것 같은데 네. 간판이 뭐냐, 제목이 뭐냐, 아, HBM이냐, 레거시냐, 그죠? 네. 예를 들면 어제 엔비디아 호실적인데 우리 시장 딱 보게 되면 그렇다고 HBM 진영이 그렇게 막 강하게 올라간 것도 크게 안 아니었어요. 움직였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은 보게 되면 오늘은 하이닉슨 조정인데 삼성전자 또 올라요. 그리고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의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델은 올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갔습니다. 가이던스. 근데 델은 대표적인 레거시 기업이죠. 서버와 네. 데스크탑.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주도권은 제가 볼 땐 레거시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은 시장은 이제 양쪽 다 뜨뜻미지근한 거죠. 레거시야, HBM이야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근본적으로 조성은 저렇게 떠드는데 이게 반도체가 되긴 할 것 같아? 그죠? 설마요. 네, 그러니까 이럴 수 거기까지는 있잖아요. 아닐 그러니까 거예요. 강한 시세가 안 나온다 보는데 네.
저는 그래서 일단 반도체는 올라온다라고 뭐 그전에는 제가 뭐 이제 뭐 뺀난 반도체하고 종목 얘기하라고 윽박 지르실 때도 제가 그냥 투톤만 얘기하고 도망갔잖아요. 네. 근데 이쯤에서는 이제 제가 좀 소부장을 좀 몇 개 얘기해드리고 갈게요. 네. 그러니까 레거시냐 HBM이냐는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가 이제 좀 군집성을 이제 띄면은 확인이 되긴 할 건데 지금은 어느 쪽인지 이제 예단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양수 겸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부장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죠. 이럴 땐 반도체 설계 쪽이라면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겠죠. 아. 그렇죠. HBM 쪽에 뭐 패키징이나 반도체 설계 쪽 되는 것이고 또 레거시 쪽에서 CXL이라는 개념 아시잖아요. 네. 예, 이것도 이제 반도체 설계 쪽에서 커버할 수 있는 쪽이니까 이렇다면 이제 지금은 현재 소부장 쪽은 반도체 일단 설계 쪽을 중심으로 접근해 보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설계 쪽이 이제 제 예상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간판이 뭘로 걸리느냐. CXL 쪽이라면 레거시가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여전히 이제 HBM 향이라면은 뭐 그쪽이 주도권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나침반을 삼아서 소부장에서는 차트 볼게요. 일단 그래서 뭐 대표적인 두 종목을 조금 뭐 그래도 관심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이 위에는 제주 반도체 뭐 그냥 바닥에서 꿈쩍도 안 했잖아요. 어제 이제 잠깐 조금 일단 뭐 반응이 있었고 아래는 에이징랜드. 에이징랜드는 뭐 이제 또 TSMC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을 소부장에서 좀 나침반으로 삼아서 일단 한번 좀 우리 접근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이러면 모르긴 몰라도 이걸 위시로 해서 뭐 자람 테크놀로지니 뭐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설계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의 이제 군집성이 확인이 됐을 때 얘들이 이제 뭘 이제 거리로 뭘 반찬거리로 해서 해먹느냐.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볼 땐 반도체 앞으로의 이제 주도권 쟁탈전에서 HBM이냐 레거시냐 요걸 좀 이제 가늠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토톱은 여전히 유효하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부장을 살짝 끼운다면 지금 반도체 설계를 먼저 좀 우리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반도체하고 에이징랜드를 좀 앞으로의 반도체 소부장단에서의 나침반 역할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증권주, 지주사주 이쪽들의 분야도 저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다 보니까 살짝 쉬어가고 있는 움직임인데 네. 이럴 때 담아도 될지 6월은 전망이 더 밝은지 이쪽으로도 여쭤볼게요. 그렇지 지주사와 이제 증권주 뭐 은행주가 이제 일견 보면은 같은 논리로 올라가는 느낌이죠. 뭐 상법 개정, 뭐 주주가치, 맞아요. 뭐 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요건 제가 좀 구분을 해드리고 갈게요. 요거 여러분들께서 물론 이제 모멘텀을 공유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엄연히 좀 다른 어떤 모멘텀도 있으니까 화면 한번 보실게요. 위에는 이제 한화 지주사죠. 아, 이거 좀 적당히, 그러니까 우리 어제 시장에 아주 적당히가 후끈후끈. 없어요. 적당히가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상법 개정 기대감으로 이제 지주사 쪽에 기대감을 갖는 건 좋은데 뭐 한화 같은 경우가 뭐 일주일에 50%가 올라 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은 이제 지주사가 올라가는 거 뭐 이제 그 상법 개정 뭐 수익 기대 뭐 아니면 뭐 주주 친화 이런 거 이 사실 아직은 김칫국 마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네. 물론 상법 개정이 뭐 그때 가서 정말 통과가 될지도 미지수고. 그리고 통과가 되면 이런 지주사들이 정말 백기투항해 갖고 예 할게요 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주가를 갖다가 그냥 이거 김칫국 마시는 것도 모자라 갖고 이거 뭐 김칫국 본 김에 뭐 김치말이국수도 하고 막 김치전도 하고 아주 잔치야. 네.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과도하게 이거는 좀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HS 효성은 오늘도 10% 그러니까요. 오르네요. 어제 상한가요. 근데 아래는 이제 요거 삼성증권이에요. 삼성증권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모멘텀으로 올라왔지만 추세를 보게 되면은 하나보다는 미리 좀 우상향 추세를 좀 그렸죠. 네. 요거는 좀 다른 모멘텀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김칫국일지언정 워낙에 그냥 여기저기서 이제 김칫국을 찾아버리니까 요즘에 이제 중소형 지주사까지도 막 들썩거리니까 네. 아주 신포모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지주사가. 그죠? 그러니까 맞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는 건 눈에도 안 차는 거예요. 성에도 안 차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들을 딱 보면서 저걸 지금 사도 됩니까? 뭐 아침부터 그랬잖아요. 오늘 지금 뭐 저도 이제 다른 방송 막 채널 돌리면 지주사 지금 사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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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래서 아까 저보고 물렸냐고. 네, 그래서 제가 지주사 뭔지 오늘 좀 빠지니까. 네. 근데 오히려 지주사는 이 대선 직전에 이렇게 너무 단기에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전 지금은 접근 금지. 금지. 왜냐하면 이러다가 대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약간 세론으로 좀 변동성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주사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단계 원체 이것도 대형주들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거 약간 기관 외국인들의 테마 같은 느낌으로 막 판돈 크게 걸고 하는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지금 지주사를 지금 시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좀 말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뭐 지난주에 접근하신 분들,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아마 하루 이틀 더 지켜보고 이걸 뭐 대선 직전에 좀 챙기고 갈지 아니면 끌고 갈지를 뭐 판단하시겠지만 포모 현상을 느끼시고 뭐 지금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한다면은 일단은 저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언제 들어가냐 이 타이밍이 굉장히 주식시장에선 중요하잖아요. 네. 방금 전에 뭐 증권 그리고 지주사, 은행주도 따로따로 나눠서 전망 봐야 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화면 볼게요. 네. 일단 제가 지주사 세 개를 겹쳐놨는데 네. 보세요. 위에는 한화, 그리고 중간이 SK, SK. 아래가 LG.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시세가 난 게 불과 며칠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상법 개정 기대감에 따른 이제 지주사 이 모멘텀 요걸로 이제 움직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그런 지주사들은 근데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위에는 삼성증권 그리고 중간은 현대건설 아래는 KB금융. 자 증권, 건설, 은행 얘들은 지주사가 이렇게 확 시세가 나기 전부터 이미 추세를 잡고 움직였잖아요. 진짜 현대건설 그렇죠? 장난 아니네요. 예. 네. 근데 요거 세 개는 금리 인하 때문에 올라간 게 맞죠. 아, 금리 인하. 예, 금리 인하 때문에. 근데 금리 인하 때문에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추세를 계속 잡았는데,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일부 종목들은 이제 상법 개정 기대감에 지주사가 이제 들썩이니까 뭐 주주환원 이런 걸로 하니까 KB금융이나 이제 이런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이제 밸류업 했을 때 또 이제 움직였던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일시적으로 그 모멘텀을 공유해서 움직인 것이지, 증권주와 건설주 그리고 은행주는 그러니까 뭐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유동성 트로이카라는 그 닉네임이 붙었던 섹터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금리나 수혜 섹터들. 그러니까 은행, 증권, 건설은 유동성 트로이카. 그러니까 사실 이 용어가 요즘에는 회자가 안 되는데 굉장히 오래 전에는 거의 사전적으로 유동성, 그러니까 금리나 수혜주 하면 유동성 트로이카 해가지고 조건 반사로 나왔던 대표적인 섹터 세 개가 바로 은행, 증권, 건설인데 네. 이런 애들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제 모처럼 그런 사전적인 모멘텀이 지금 이제 맞아 들어간 거죠. 이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지주사 관련한 뭐 주주환원 이제 관련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관심을 가지시더라도 적어도 이런 어떤 구분은 해놓고 접근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삼성증권이 올랐다고 해서 지주사 뭐 상법 개정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게 이미 이들 친구들은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그동안 시세가 좀 많이 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참고하셔갖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물론 이제 대선 결과를 이제 전후로 해서 이런 어떤 단기간에 많이 오른 이런 이제 지주사 종목들은 또 변곡점이 발생해서 세론 같은 변동성이 그쵸.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건 이제 그 뒤에 이제 신정부가 출범해서도 이런 이제 상법 개정 기대감이라는 이런 어떤 정책 기대감이 유효할 수 있단 말이죠. 유효하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힌트를 찾아가면 또 이 재밌는 좀 포인트가 있는데요. 볼게요. 요거는 이제 위에는 서현, 예. 아래는 화신. 아시다시피 이제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 그러게요. 이런 애들은 또 지주사 올라갈 때는 꿈쩍도 안 하다 이제 어제 반응한 거잖아요. 어제도 지주사 갔는데. 예, 그러니까 어제 지주사들 반응할 때 어제 갈 때 이제 이러니까 서현이 어제 급등 나왔잖아요. 네. 서현이 어제 급등 나왔죠. 자 밑에 있는 화신도 어제 급등 나왔잖아요. 예, 예. 근데 그제 잠잠했었잖아요. 예.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상법 개정이라는 이 간판이 시장에 크게 걸린다면 이 모멘텀은 이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순환매가 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화, 뭐 SK, 뭐 이런 류의 지주사들은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캐치하셔갖고 접근하셨어도 이 시세를 아마 다 못 누리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뭐 시총 5조, 10조짜리가 하루에 막 두 자릿수씩 급등을 하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뭐 대형주가 뭐 하루에 뭐 15%씩 급등하면 이거 뭐 챙기고 보자 하니까 보통 못 끌고 가신다고요. 네. 그런데도 그냥 기관 외국인들이 그냥 연일 그냥 사자 하니까 막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서 새로운 포모가 느껴지게 되면 그럼 시장은 또 둘 중에 하나죠. 그걸 따라가느냐 아니면 그 후속 그러니까 시세가 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느냐. 자, 과거에 작년에 아까 은행주나 증권주 올라갈 때 밸류업 할 때 그때 움직였던 중소형 섹터 중에 대표적인 게 자동차 부품, 네. 중소형 철강. 기억나시죠? 네네. 그때 꿈들 냈잖아요. 밸류업으로. 왜? 뭐 PBR 1배 미만의 대주주 비중 뭐 50% 넘어가고 뭐 회사 궁금해갖고 IR한테 뭐 전화해도 IR 전임자도 없고 탐방 한번 간다 그러면 오지 마세요.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던 애들. 예. 그러니까 이런 애들. 그러니까 지금 지주사가 올라가는 것도 뭐냐면 그동안 주주 환원을
아주 무지하게 안 한 애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법 개정되면 억지로라도 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심리들이 어제 자동차 부품주를 촉발한 거고, 그럼 그 다음 차는 뭐가 되겠어요? 중소형 철강도 되겠지, 그죠? 그렇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힌트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힌트를 이제 갖고서 이 대형 지주사들 급등한 거 따라가지 마시고 그냥 대선까지 이제는 뭐 거래일상으로 오늘 지나면 하루 남았네요, 그죠?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중소형 철강주 중에서 작년 이맘때 뭐 밸류업 관련 프로그램에서 뭐 테마로라도 시세가 났던 종목들 그런 게 무엇이 있는지 종목들 좀 리스트 물론 제가 해드릴 거지만 주말에 할 거 없으시면 네. 그러잖아요. 그런 거 이제 미리미리 보자. 해놓고 해서 이제 중소형 철강주 중에 뭐 작년 이맘때 이런 애들이 밸류업으로 시세가 났었구나. 자동차 부품주 중에 이런 애 시세 그럼 관심 종목 리스트에 딱 올려놓고 그죠? 올려놓고 그것도 이제 딱 보고서 수급이 들어올 것 같으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형 지주사 쪽에 너무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포모 현상을 느끼시고 이걸 따라갈까 말까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와, 정말 꿀 정보를 따다다다다 엄청 길게 말씀을 해주셔서 우선은 금리 인하 수혜주 플러스 밸류업 기대감으로 저희가 함께 볼 수 있는 섹터로는 증권, 건설, 은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주사는 이제 스탑. 들어가기엔 좀 너무 과열 장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외에 증권, 건설, 은행은 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서현과 화신 방금 전에 차트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그 다음엔 또 철강 쪽으로 저 PBR 관련주들, 밸류업 기대감 같이 순환매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미리미리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5월에 이제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저희 다음 뵐 때는 또 6월에 인사드린단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게 됐네 시간이. 근데 네. 5월에 코스피가 엄청 올랐고요. 코스피 대비해서는 코스닥이 살짝 안 오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약간 6월은 예. 코스닥 장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선 직전에 의외로 지금 이제 대선이 임박하니까 중소형 정책 테마가 확 사라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 대형주군에서 빠르게 순환매가 돌면서 지수를 좀 땡겨놓은 상황이죠. 근데 모르긴 몰라도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대선 결과가 이제 알려진 그 직후에는 아마 좀 이제 변곡점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주사 같은 경우가 좀 단기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동안 이제 정책 기대감 쪽으로 이제 단기에 좀 많이 올랐던 대표적인 게 원전하고 신재생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이제 단기적으로 좀 이제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신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신정부의 로드맵을 다시금 시장에서 좀 재정비하고 이제 점검을 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이제 정책 모멘텀이 이제 재반영이 이제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6월 달 이제 특히나 신정부 출범 이후에는 또 이제 코스닥이 또 이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이제 충분히 이제 있다라고는 보는데요. 일단 6월의 주요 키워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신정부 출범에 사실 인물 공약주는 이미 안 된 지 오래고, 그죠? 이미 정리해야죠. 예, 이미 안 된 지 오래고 지금 뭐 누구 뭐 인물주 산다고 안 되잖아요. 우리 물리기 바쁘지. 공약주도 안 되더라고. 오히려 공약주는 대선 토론이 3번이나 있었잖아요. 대선 토론 전에 오늘의 이제 주제 해가지고 약간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이 대선 토론 끝나면 다음날 그냥 팔기 바빠요. 왜? 뭐가 없거든. 근데 정책주는 그래도 이제 신재생이나 이제 원전 같은 이런 쪽은 그래도 최근까지 시세가 좀 활발하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이런 녀석들도 이제 대선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변동성이 있는 것이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뭐 트럼프의 관세 우려가 있고 미국의 연방법원에서 일단은 뭐 이제 상호 관세 제동을 이제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또 이제 트럼프는 폭주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지수 자체로는 물론 이제 대선 전에 이렇게 올라와 준 거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갖는 요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대선 이후에 이제 또 이 지수가 추가적으로 이제 가파르게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역시 그건 이제 반도체가 키를 쥐고 있다고 보는 거고. 하지만 이제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구간에서는 이제 정책 관련해서 단기 시대가 좀 많이 났던 녀석들은 조금 일단은 비중을 뭐 좀 줄이면서 챙겨가시는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좀 반도체나 바이오 쪽은 이제 그 대선 이유를 보더라도 지금 가격이 원체 좋기 때문에 이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삼성전자가 좀 꿈틀대고 시가총액 그 상위 바이오주들이 이제 오늘 코스피 쪽에서 좀 움직이 나와요. 이를테면은 뭐 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 뭐 한미약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녀석들의 시세가 이제 좀 꿈틀대기 때문에 이런 쪽 그리고 이제 반도체, 투톱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뭐 설계 쪽의 소부장 이런 쪽은 대선 전에도 유효하다고 보는데요. 그 외에 지금 이제 좀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좀 시세가 난 쪽들은 일단 좀 하루 이틀 정도 관망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3일이면 사실 반도체, 바이오를 대선 전까지만 끌고 간다고 했을 때 진짜 거래일이 아마 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딱 한 거래일
일밖에 없거든요. 네. 대선 이후에도 볼만할까요? 바이오나 반도체? 지금 그 얘기했잖아요. 반도체 바이오만이 지금 대선 직전에도 살만한 종목이고, 아, 그 직후에도? 직후에도 이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대신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로 단기에 좀 시세가 많이 난 애들은 지금은 좀 줄이고 관망을 하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사도 괜찮은 건 반도체 바이오다. 네, 반도체 네, 바이오. 네, 네. 거기에 2차 전진 빠졌네요. 그럼 좀 지켜보죠. 뭐. 반바지인데. 급할 거 없는데. 세트인데. 반바지가 아직은 뭐 폭염은 아니라서 한번 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오후장 관련해서 살짝만 여쭤볼게요. 지금 미국 선물 지수는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의 커플링 기대해봐도 될지 오후장에 좀 코스피 반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장에 뭐 지수가 좀 낙폭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언제 또 우리 시장이 또 어제도 강했으니까 또 금요일이니까. 뭐 금요일이고 하니까 그리고 또 대선을 앞두고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지금 그동안 많이 오른 쪽에서 이제 차익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쪽 이런 지주사도 오늘 좀 반락을 하고 있고 어제 뭐 올랐던 예를 들면은 글쎄 지금 현황판을 다 못 보고 있는데. 뭐 조선주도 오늘은 뭐 그렇게 센 모습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섹터가 좀 방산주도 부진합니다. 오늘 그렇고, 그러니까 그동안 좀 많이 오른 쪽에서는 지금 분명히 좀 차익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오늘 뭐 좀 강한 섹터를 보게 되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대형 바이오 쪽 좀 강세고, 왜냐면 이제 그동안 시세가 안 났으니까. 그리고 오늘 뭐 신재생이 강하긴 합니다만,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책 기대감 쪽은 좀 이제 단기적으로 보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좀 눈에 띄는 게 경협 쪽 오늘 굉장히 강해요. 남북 경협. 예를 들면 이제 어제 그 북한이 정말 투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 미국의 투자가 짐 로저스가 개성공단 그 입주했던 그 기업들과 공동으로 이제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짐 로저스가 하여튼 북한에 엄청 그 애착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라서 하지만 이제 경협주도 최근에 시세가 안 났던 섹터 중에 네네. 하나죠. 그리고 오늘 또 보게 되면은 통신 장비 이를테면 오늘 뭐 KMW가 뭐 급등하고 뭐 RFHIC, 뭐 엔텔스 뭐 이런 애들이 급등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동안 시세가 안 났던 애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수는 전체적으로 좀 무겁지만 시장은 활발하게 순환매는 지금 돌고 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은 시세가 그동안 많이 난 쪽보다는 시세가 안 난 쪽에서의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오늘 장에 어떤 좀 현황도 그런 걸 좀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진짜 딱 짧게만 여쭤볼게요. 네. 오늘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들도 상당히 강해서요. 네. 근데 아까 2차 전진 아직 아니다, 네. 폭염 아니다 말씀 네. 주셨잖아요. 네.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떤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트륨 배터리 쪽까지는 제가 아직 공부를 안 해놨기 때문에 모르는 거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후장 관련해서는요.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섹터들 풍선 효과로서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6월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조성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